문어 김동식. 좋아하는 단편소설 작가 김동식 작가님의 9번째 소설집이다. 국내 작가 중에서는 최고의 상상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분의 소설을 읽고 있으면 이분은 진짜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한다. 생각보다 길이는 그리 길지 않지만 그 이야기에 담긴 내용은 기발하고 또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단편 소설들을 쓰신다. 이 책에도 22편의 기발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그중 몇 편의 줄거리를 살펴보고 이 책의 매력을 알아보자. 워몰의 선물. 외계의 생명체와 우리 인간은 언어적으로 과연 문제없이 소통이 가능할까? SF 소설에는 다양한 외계 생명체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들의 언어 체계는 그들의 생김새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도 한다. 이 이야기는 이런 호기심과 관계된 이야기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워몰이 생겨났다. 차원 너머를 비추는 아득한 그 구멍 안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갑작스러운 워몰의 등장에 놀라셨겠지만 너무 놀라지 않았기를 바란다며 자신들은 학생들이며 과학실험으로 지구에 워몰을 생성한 것이며 지구의 시간으로 열흘 후에 이 워몰을 삭제할 것이다. 그동안 워몰을 유지시켜주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워몰에 원하는 것을 적어 넣어 보내면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다만 이 워몰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의 무게는 84g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내용은 전 세계에 퍼졌고 이에 대해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지식인들은 이것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워몰이 닫히기 전에 어떤 질문을 종이에 적어 보낼지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의견이 정해진 후 워몰이 닫히기로 한 마지막 날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워몰의 앞에 섰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며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때 워몰 앞으로 카메라맨이 느닷없이 달려가기 시작했고 워몰 바로 앞에서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카메라맨이 워몰 안을 향해 종이를 집어 던졌다. 종이는 워몰 안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고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다. 대통령이 앞으로 끌려온 카메라맨에게 대통령은 종이에 무엇을 적었는지 말하라고 한다. 그러자 그는 신은 거기에도 있는가를 물었다고 답했다. 카메라맨과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던 그때 워몰 안에서 종이 한 장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이 종이를 향해 카메라맨이 제일 먼저 달려갔다. 종이를 들고 내용을 빠르게 읽은 그 카메라맨은 종이를 입에 넣고 씹어 삼켜버렸다. 그에게 달려들은 사람들은 종이에 적힌 것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입을 닫는다. 분노한 사람들은 그의 배를 갈라서라도 종이에 적힌 답을 알아야 했고 그를 끌고 병원으로 간다. 병원에서 긴 시간 동안 그의 배를 가르고 위에 들어간 종이를 찾아내는 수술이 시작되었다. 병원 대기실에는 많은 기자들이 수술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후에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는 자신이 남자의 배에서 꺼낸 종이에 적힌 내용을 사람들에게 발표한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이랬다. 아주 많다. 그러나 담을 수 없다. 이 답변을 가지고 지구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누구도 이 답변의 진짜 의미를 알 수는 없었다. 다른 행성에서 이 워몰을 만든 학생 둘은 지구에서 받은 종이를 보고 내용을 지구어 번역기에 넣고 해석을 했다. 질문은 그곳에도 신은 있는가였고 그들은 문장에 나온 신이 무엇인지 검색하여 신발이라고 해석했다. 학생들은 그곳에도 신발이 너무 많으나 그걸 워몰을 통해 보낼 수 없다는 의미로 종이에 적어 보냈다. 세상에는 별 의미도 없고 우연히 생긴 일들이 많다. 그런 일에 우리는 너무 많은 의미와 의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야기였다. 추억과 현실. 다중우주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매 초마다 하는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여러 개의 우주로 무한히 분열한다고 한다. 멀티우주에서는 다른 차원의 내가 끝도 없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그런 다중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김나무는 매일매일이 너무나 불행했다. 첫사랑이었던 홍혜화와의 결혼생활이 지옥 같았다. 돈을 벌어도 자신이 사고 싶은 것 하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런 그에게 다중세계의 다른 자신과 차원을 바꿔서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그 알약을 판다는 곳을 찾아갔다. 가게의 주인은 그에게 다른 차원의 자신과 인생을 바꾸기 위해 24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져든다고 설명해 주었다. 다른 세계의 자신도 동시에 그 알약을 먹으면 24시간 동안 약을 먹은 평형세계의 자신들을 만나보고 합의하여 세계를 바꾸게 된다고 했다. 다만 알약은 개당 100만원이었고 일시불로만 구입을 할 수 있었다. 김나무는 10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고 주말이 되어 예약한 여관으로 가서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 후 그는 새하얀 방에서 눈을 떴다. 그 방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다른 김나무가 그를 보고 있었다. 남자도 알약을 먹었다고 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열쇠가 하나씩 들려 있고 자신의 뒤로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었다. 그 사이 그들 앞에 문이 하나 생기더니 그 문에서 또 다른 김나무가 나왔다. 이제 하얀 방에는 3명의 김나무가 있었다. 고급 시계를 차고 방금 이곳으로 들어온 김나무를 김나무일로, 현실의 아내를 떠나고 싶어 찾아온 김나무는 김나무삼으로, 그리고 그곳에 가장 먼저 와있던 김나무는 김나무이로 이야기는 진행된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를 밝히는데, 먼저 김나무삼은 독신으로 첫사랑 홍해화와 헤어져 돈만 벌며 부자가 되었지만 다른 차원에서 홍해화와 살고 있는 다른 차원의 김나무의 삶을 살기 위해 왔다고 했다. 김나무이는 홍해화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홍해화를 잊지 못해 그녀와 함께 사는 다른 차원의 김나무와 바꾸기 위해 왔다고 했다. 김나무삼은 홍해화와 살고 있었으므로 결국 요점은 자신이 이 2명의 김나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다. 김나무삼은 미혼이라고 한 김나무일의 생활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와 열쇠를 교환하고 그가 살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낯선 곳에서 눈을 떴다. 드디어 홍해화에게서 벗어난 것에 기뻐하며 웃고 있는데 집의 문이 열리더니 여러 명의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경찰이었고 김나무를 아내 살해의 용의자로 체포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김나무일에게 속은 것을 알고 충격을 팠지만 경찰들에게 끌려가고 만다. 하얀 방에서 홀로 남겨진 김나무의 앞으로 문이 하나 생기더니 그 문이 열리고 김나무사가 나왔다. 서로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김나무사가 조심하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들려준다. 아내 홍해화를 너무 미워하여 본인의 세계에서 홍해화를 죽이고 다른 평행세계를 돌아다니며 홍해화를 죽이고 있는 사이코패스 김나무를 조심하라고 했다. 마지막 반전이 재미있는 작품이다. 현재를 바꾸는 타임머신. 시공간의 왜곡을 통해 시간여행을 한다는 이야기들은 많다. 그리고 과거를 미래에서 찾아와 조금 바꾸면 미래가 그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는 이야기들도 많다. 이 이야기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기자는 기업의 회장을 인터뷰하러 가고 있었다. 그가 들어가려는 최고급 호텔의 최고급 객실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그는 늘 궁금했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러 그는 호텔에 들어갔다. 객실에는 나이가 지긋한 회장이 미리 와서 최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회장은 최근 소문대로 자신이 타임머신을 만들고 있음을 밝혔다. 물론 정확하게는 그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제작에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젊은 시절의 그의 선택에 후회를 하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타임머신의 작동 방식은 우리가 아는 타임머신과는 달랐다. 과거로 지금의 내가 이동하여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미래의 결과를 변경하도록 하는 타임머신이라고 했다. 이런 타임머신의 개발은 김 회장의 동창 중 공박사라는 친구가 연구하던 타임머신이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바꾸고 싶어한 부분은 그의 비극적인 사랑에 관한 부분이었다. 그가 사랑하던 여인과 헤어져 인도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그를 찾아 인도로 오면서 인도에서 총기 테러 사고가 일어났고 이때 그 여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다. 그는 자신이 인도로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의 자신에게 유학을 가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정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가 마무리가 되고 기사를 작성하던 최 기자의 앞에 앉은 최 회장의 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를 받은 최 회장은 아내에게 온 전화라며 쩔쩔매면서 변명을 하고 있었다. 최 기자는 기사를 쓰며 생각했다. 타임머신을 믿고 있는 추어탕집 사장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배경이 바꾸면서 이야기가 재미있게 흘러간다. 인간은 규칙을 어겼다. 인간을 동물들과 다른 존재로 구분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해주는 듯한 이야기이다. 어느 날부터 모든 생물들이 인간들을 적대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뿐 아니라 양식장에서 사육하는 동물들까지 모두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인간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이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거듭했으나 전혀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생각해낸 것이 똑똑한 고릴라로 알려진 쿠쿠가 단어 카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인간들은 쿠쿠에게 왜 동물들이 인간들을 공격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쿠쿠가 고른 단어 카드들을 조합하여 답을 정리하면 인간들이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었다. 어떤 규칙을 어겼다는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는 동물들의 공격을 멈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졌다. 가령 자연 파괴를 멈추기 위해 개발을 중단하거나 육식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에 따라 육식을 전면 금지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생명공학 연구도 금지해 보았다. 그럼에도 동물들의 공격은 줄어들지 않았다. 인간은 동물의 말을 번역하는 기계를 발명했고 쿠쿠에게 어떤 규칙을 인간이 어겼다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이에 쿠쿠는 인간은 장래를 하기 때문에 자연의 규칙을 어겼다고 말했다. 모든 동식물은 죽은 후 사체가 자연으로 돌아가 다른 생물의 양분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인간은 시신을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순환을 끊어버린다는 답이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장래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러자 인간들을 공격하던 동물들은 공격을 멈추게 되었다. 인간을 동물과는 다른 존재로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래가 아닐까? 인간이 꼭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만 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이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재미있게 진행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상상력에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김동식 작가의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